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날 봤던 ITQ 엑셀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ITQ 엑셀을 처음 할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실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실전처럼 문제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김쌤하고 같이 딱 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하실 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시트 이름 변경.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는 반드시 1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로 지정을 안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감점이 되니까 반드시 1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1작업에서만 요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의 높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행의 높이를 조금 넓혀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범위 지정하고 글꼴과 그 다음에 정렬을 바꿔놓은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먼저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이쪽에 보면 시트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변경하시는 겁니다. 요 시트 1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제1 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 2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제2 작업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시트 3번에서는 제3작업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제3작업 이렇게 써주시고 요 4작업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요 4작업은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서 새롭게 시트가 삽입이 될 거예요. 그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1작업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럼 이쪽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이 그룹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A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놔주시고 요 A열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요 열너비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 열너비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1작업, 제3작업, 제2작업 전부 다 요 세 개의 시트가 전부 다 A열의 열너비가 이렇게 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제1작업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그룹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실 건데 1행부터 3행까지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행높이 요 행높이에 들어가서 행의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30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눌러주신 다음에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행의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이쪽에 문제에 보면은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A열의 열너비는 1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작업을 하셨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의 1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전체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글꼴을 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예요? 11로 변경을 해놔주신 다음에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굴림의 11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나서 저장을 좀 할 거예요.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찾아보기죠.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폴더를 통해서 ITQ 폴더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 8자리를 적어주시고 빼기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쓰기 전에 비사부터, 이 비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요 가면 코드라고 하는 게 지금 비사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요게 끝이 J거든요. J 몇 회? 14죠. 요 비사부터 J 14인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한번 우리가 필드명을 같이 좀 입력을 할게요. 가맹 코드 탭을 눌러서 가맹 전명 탭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옆에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한 셀에 두 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셀에서 이 아래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야 돼요? Alt 키하고 엔터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단위 땡땡 원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다시 최고일 매출 여기도 Alt 엔터 그리고 나서 단위 땡땡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수, 순위, 평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연럽이가 좁잖아요. 이 좁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경계선에서 이 사행하고 오행 사이에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의 높이가 글자 높이에 맞게끔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쭉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는 내용도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대점까지가 합쳐졌죠.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맹 점수 그 다음에 아래도 요 세 개가 범위가 지정이 돼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서울 지역 최고 매출 월 매출액이죠. 월 매출 단위 땡땡 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평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3, 4번은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곳이고 건너뛰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X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병합을 하고 나면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테두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눌러주셔서 이 대각선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옆에를 또 하나, 둘, 세 개가 병합이 된 거죠.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땡땡 원이다. 그리고 엔터 가맹 전명 그리고 가서 계점 1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고 이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고 여기 천 단위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타를 있는지 없는지 수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요거를 다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아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요 제목을 해야 되겠죠. 요 제목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 제목을. 그래서 요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요 삽입에 가면은 여기 도형이 있죠. 요 도형에 가서 지금 어떤 도형을 하라고 했냐면 십자형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십자형이에요. 요걸 눌러서 우리가 A열에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B열에 있는 중간부터 요 C열의 중간까지 또 여기 G열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요 정도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여기 나오죠.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 도형 서식에 있는 요 도형 채우기와 도형 효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요 노란색, 아래쪽에 내려가면 요 도형 효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들어가면은 굴림.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굴림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엔터를 눌러요. 굴림의 크기 얼마다? 24다. 24로 바꿔주시고 검정. 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의 굵게. 그 다음에 검정의 굵게 꼭 눌러주시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수평, 수직을 다 가운데로 해주시면은 커서가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요. 요럴 때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헬스푸드, 가맹점, 관리, 현황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게 하고 반드시 원본을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죠.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집중 만들 수는 없고요. 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아무 내용이 없는 칸. 이게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네 칸에 두 줄이에요. 요 네 칸에 두 줄로 만들어 주셔서 테두리를 요 모든 테두리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결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너비가 좁잖아요. 그래서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너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고 여기에 있는 요 16행을 아래로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주시고 앞부분을 두 개를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병합을 하고 결자 쓰고 제자를 쓸 때도 그냥 쓰면 안 되겠죠. Alt 엔터를 눌러서 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담당, 과장, 부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내용이 다 입력이 됐으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요. 엑셀에서는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요 H2로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놓고 우리 이쪽에 있는 요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체크 모양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요 그림이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끝에다가 맞춰주는데 여기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F열이나 G열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의 열을 좀 넓혀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개점일이 좀 아까 좁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넓혀줄 거예요. 그래서 열 너비를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맞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뭐 어느 정도만 조금 공간이 생기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 원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지우기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칠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필드명하고 아래에 있는 G14, I14죠. 그래서 범위를 쭉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들을 범위를 지정할 때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준색에 있는 이 주황으로 바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주황 눌러주면 이거 틀리는 겁니다. 표준색에 있는 어떤 거
주황으로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여기 H14셀. 여기죠. 여기에다가 요 가맹점 있었죠. 요 가맹점의 이름이 여기에 뚝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가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을 클릭하세요. 요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서 목록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요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요 원본 여기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어디부터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체크 그래서 사당방 요 배점을 눌러주시면 돼요. 사당 방배점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도 요 사당 방배점이 선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요게 선택이 되어 있게끔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H5부터 H12에 어디 뭐를 숫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명을 붙이래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5부터 H12까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셀 서식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이 나오죠. 숫자 D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눌러주면 돼요? 샵 쉼표 샵샵 0 또는 이걸 내가 선택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0을만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자라고 했죠. 숫자가 나오면 어떤 걸로 선택하자? 지금 골랐던 어떤 거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샵샵 샵 샵샵 0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뭐 1000단위 기호가 안 들어가지만 1000단위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나왔을 때는 골뱅이였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명이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명자가 나오고요. 이 셀 서식이 들어가도 요 직원수에 입력한 내용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안 되어 있고 가운데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틀립니다. 감점이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F5부터 F12는 이름을 정의하래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름 상자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름 상자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야 돼요? 최고 매출, 최고 월 매출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1작업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좀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함수 문제는 차트까지 다 한 다음에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고 1 매출. 요 문제 잘 봐야 돼. 또 월 매출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문제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 1 매출이 330만 원 이상인 어디에 해행 전체에다가 요 서식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1 매출에 해당이 되는 행 전체니까 여기 닿아야 되겠죠. 1 매출에 해당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행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를 B5부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틀려서 이 범위를 잘못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의 범위를 잘못 지정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넣어버리면 2작업이나 3작업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엉뚱한 부분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할 때는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부터가 된다? 필드명을 제외한 순수한 데이터. 그 데이터 범위가 어디가 된다? B5부터 여기 B자입니다. 여러분들. B5부터 어디다? J10이다 라고 하는 거. 12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에 가면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요 수식 가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거? 최고 1 매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최고 1 매출을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고정이
고정이 되어 있는 절대 주소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매출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열은 고정이 되어 있고 5행, 6행, 7행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4를 몇 번 눌러준다? 여러분들? 그렇죠. 몇 번이에요? 대답하셨죠? F4를 몇 번 눌러야 되냐면 2번이에요. 그래서 혼합 참조로 바꿔줘야 돼. F4를 한 번, 여기 다시 제가 좀 클릭을 하고 주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4를 한 번, 2번 눌러줘야 돼요. 열이 고정인 혼합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5가 돼야 돼요. 얘가 이상이다. 얼마? 330. 하나, 둘, 셋.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을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파랑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최고 일 매출이 3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죠? 또 요거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2 작업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요번에는 우리 4월 시험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2 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목표가 찾기 및 필터 및 서식이 있는데 이번 우리 4월 시험에서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한 번씩 퐁당퐁당 문제가 변경이 되기는 하는데 이 룰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건 다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1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하고 복사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제2작업 B2 셀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요. 여기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가서 열너비만 유지, 원본 열너비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이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서식들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형 문제 나왔을 때 고급 필터의 조건 중에서 날짜에 해당이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에 보면은 2호인 해당일 포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개점일이 지역이 대전이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개점일이 2024년 6월 10일 이후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 여기 이거나라고 나왔죠. 이거나라고 나왔다라는 건 OR이죠. OR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어디에다 입력해야 된다? 다른 행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OR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AND. 이 AND는 어떻게 나와요? 건어가 아니라 이면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조건을 어디에다 써야 된다?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숫자는 6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6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날짜가 2024년 6월 10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날짜의 이유는 뭐 6월 13일, 6월 14일, 7월, 뭐 8월, 뭐 내년 2025년 막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 기호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일이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해당일 미포함이라고 하면 이 는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조건을 B14에다 쓰라고 했잖아요. B14에다 클릭하고 필드명 누구예요? 지역. 엔터 눌러요. 다시 그 다음 누구예요? 개점일입니다.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은 누구다? 대전이다. 얘는 이거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쓰면 안 되고 요 아래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24 빼기 6 빼기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쓰겠다면 공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부분이 여러분들 이건 정렬을 하거나 테두리 같은 거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 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요 조건에 맞게끔 필터링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에 고급이 있어요. 고급에 들어가면 다른 장소죠. 여기 목록 범위,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된다? 이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 갖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B18이에요.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지역이 대전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요 세 개에 서울하고 경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6월 10 이후에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 보면은 이 고급 필터 결과가 된 거는 얘네들만 나와 있게끔 하라 그랬어요. 가맹 코드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가맹점 있어야 되겠죠? 가맹 코드는 있어야 되고, 가맹점 있어야 되고, 지역도 있어야 되고, 계절일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최고 월 매출도 필요가 없고, 최고 일 매출도 최고 일 매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는 어떤 거? 가맹 전명 지역이 나와 있어야 되고, 얘네들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계점일. 그 다음에 얘는 나오고 마지막에 누구? 직원 수가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 가맹점명 있어야 되고, 지역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최고 월 매출, 최고 일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것만 따로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에 보면은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잖아요. 이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범위를 지정을 해서 홈에서 채우기 없음. 그리고 여기 표서식. 보통 몇 번 넣어주래요? 7번. 1, 2, 3, 4, 5, 6, 7.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머리끄랭 줄무늬행은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 제3작업이 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 피벗 테이블이나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 4월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 어디에 있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여기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B사부터 어디까지요?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3작업 여기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다가 B2에다가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 얘를 눌러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열너비를 어떻게 해놓고 맞춰놓고 아까 고급 필터 한 것처럼 이 피벗 테이블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감독을 하는데도 4월달 우리가 시험 볼 때 감독을 하는데도 피벗 테이블 하시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작업을 하니까 피벗 테이블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지울게요. 얘는 여기 문제는 아까랑 달라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작업을 하라고 했지 여기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없어요. 복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제1작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B사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에 가면 이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고 어디? 기존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3작업에 있는 비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요 기존 워크시트를 눌러서 제3작업에 있는 어디? B2 셀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피벗 테이블이 창을 만들 수 있는 요 필드 창이 여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커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여기를 눌러주면 여기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김쌤하고 같이 요 피벗 테이블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를 보시고 행, 열, 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무슨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행, 뭐예요?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뭐? 값이라 그랬죠. 행열, 값순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행이고 지역이 열이고 값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행, 얘가 열, 그 다음에 값은 두 개다. 행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월 매출 여기 나와 있는 최고 월 매출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지. 제가 이게 좀 잘 가려져서 안 보여서요. 이쪽 부분을 좀 넓힐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여러분들은 쭉 보이죠?
화면이 저는 이렇게 넓혀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 들어가서 최고 월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요 월 매출을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행에다 갖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최고 뭐라고 써야 돼요? 월 매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거 안 보일까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놨는데 이거 다시 고쳐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지역 끌어다가 열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열 레이블은 뭐라고 써야 된다? 지역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 값은 가맹점명 갖다 놓으면 함수가 개수로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최고 1매출 갖다 놓고 함수가 누구예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바꿀 때는 여기 최고 1매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로 바꿔줘라? 평균. 근데 여기에 있는 이름을 사용자 지정 이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 안에 그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단위원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단위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개수, 가맹점, 그다음 평균, 요 최고 일매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최고 월 매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룹을 하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최고 월 매출이 있는 데이터 아무데나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뭐 눌러주면 돼요? 그룹으로 가주시면 돼요. 가서 처음 시작값은 얼마다? 동그라미를 잘 봐야 되겠죠. 이거 둘, 넷, 6개예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 그리고 끝나는 거는 8. 8에다가 동그라미 둘, 넷, 6,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그리고 얼마씩 커졌어요? 여러분들 요거 6에서 5 빼면 1이죠. 얘도 동그라미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시작값, 요게 끝값, 뒤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주게 되면은 단위값이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룹 지정은 이제 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역을 정렬하래요. 여기 지역을 어떻게 여기 보면 서울, 대전, 경기죠. 서울 내림차순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서울, 대전, 경기.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정렬한 거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개는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춘 빈 셀은 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피벗 테이블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된다? 옵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아무데나 놔야 돼요. 그런데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에 체크. 네, 빈 셀에다가는 별을 몇 개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요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천단위 구분 기호랑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끝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요 쉼표 스타일 눌러 주시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맞게 잘 되어 있는지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면 확인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하나를 또 아까 안 했네요. 제가 어떤 걸 안 했어요? 이 행의 총합계 지우는 거 안 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레이블이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셀 표시 요약미 들어가서 요 행의 총합계 표시를 지워야죠. 요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요 숫자들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이 2작업과 3작업은 출력 결과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 2작업 같은 경우는
고급 필터의 결과 화면이 안 나와 있지만 제3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나 정렬 및 부분합은 결과 화면 정답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놔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차트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에서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절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제1작업에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요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넣어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시험 감독하면서 그게 안 돼서 되게 헤매는 분들을 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거 영상 촬영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요 3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은 절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삽입에서 여기 피벗 테이블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보고 여기가 행이고 얘가 열이고 얘가 갑이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3, 4번에 있는 거는 옵션에서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만든 게 출력에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같나 안 같나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작업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 만들 때도 제일 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 2, 3번이 한 번에 해결이 돼야 돼요.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제일 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새 시트로 만들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1작업에 가서 해주시는데 차트의 범위는 여기 결과가 또 나와 있죠. 이쪽에 있는 어디 가로에 있는 가로축하고 요 범례를 보고 우리가 차트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당 방배점에 있는 이 가맹점명 그 다음에 요 직원수 최고 일매출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최고 일매출하고 직원수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 삽입에 들어가면은 여기 차트라고 나와 있는 요 세로막 대형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요 세로 요 묶은 세로막 대형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둘, 넷, 여섯, 8개가 나와 있고 여기는 둘, 넷, 6개예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지울 건데 우선 사당 방배점 있어야 되고 수지점 있어야 되고 서구 계백점은 없어요. 빼주고 상봉 왕식리 수원 그 다음 안양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유성점이 없습니다. 이 체크 빼고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어디에 가서 차트 이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눌러주시고 새 시트에 들어가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 삽입한 요 차트가 맨 앞에 들어가요. 얘를 맨 뒤로 옮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끌고 가서요. 얘를 맨 끝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요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기 문제에 보면은요. 이거 주의 나오죠.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순서 안 맞으면 감점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번부터 이제 1, 2, 3번은 했으니까 4번부터 하시면 돼요. 요 레이아웃을 3번으로. 스타일 1번인데 요게 스타일인데 1번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작기 때문에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됐네요. 그쵸? 요 정도로 줄여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5번을 차트는 글꼴을 홈에 가서 차트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채우기를 뭐로 바꿔주라 그랬냐면 질감의 분홍 박엽지죠. 요거 서식 가서 해주는 거예요. 요 서식을 눌러주면 도형 채우기에 있는 요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죠. 요 그림 영역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요?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홈에 가서 바꿔줘야 되지만 여기는 요 채우기하고 요 테두리는 여기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바꾸고 변경을 할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써있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요 검정. 그죠? 검정 테두리. 테두리는 그 검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굵게. 그냥 크기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20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좀 흐릿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검정으로 눌러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 제목을 그대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경기, 지역, 가맹점, 현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을 잘해야 돼요. 요 7번에 보면은 최고 1매출이라고 했는데 1매출이 요 파란색이네요. 그죠? 그 얘를 눌러요. 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 보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눌러서 어떤 거 최고 1매출에 있는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입니다. 그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차트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계열을 참조해서 표식이라고 하는 게 요게 표식이에요.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거.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또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어떤 거? 여기 채우기. 가면 표식 나오죠? 표식 옵션.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 요 기본 제공에 들어가셔서 요 세모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10으로. 요 크기를 얼마로? 10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모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레이블 값을 넣어줘라고 했는데 요 레이블 값은 또 우리가 문제를 봐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요거 세모 옆에. 얘가 누구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원 인계점. 여기 보면 수원 인계점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한번 더 눌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 가면 여기 더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엉뚱한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눌러주면 이렇게 떠버려요. 그래서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면 요 오른쪽을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워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다시요. 이를 눌러주시고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요. 그래서 요 플러스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더하기를 눌러서 요 데이터 레이블 있죠? 기타 옵션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위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차트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차트의 색깔은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이 같으면 돼요. 색상은 실제 시험지는 컬러로 안 나오고요. 흑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색상을 여러분들이 내가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틀만 계열의 높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색상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거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또 볼게요. 눈금선. 요 눈금선은 요게 눈금선이에요. 그러면 얘 하나를 선택하니까 여기가 동글동글 다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서 먼저 여러분들 색깔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색을 검정으로 바꿔줘요.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있는 대시 종류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파선으로.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축을 출력 형태처럼 참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세로축에 보면은 0, 1명. 그리고 맨 위에 최대값이 9명이죠? 그쵸? 그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보조축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조축을 보니까 여기는 맞았고, 10만원, 100만원씩 커졌고요. 100만원씩 커졌고, 맨 위에 최대값이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00만원이 아니고 450이잖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500만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본 단위는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씩 꺼졌어요? 100만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끔 또 질문하시는데 여기 있는 게 요 하이픈으로 나오는 것 또는 여기 0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준다? 회계. 0으로 나오는 거는 표시 형식이 뭐냐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표시 형식을 말하냐? 얘를 눌러주면 오른쪽에 요 축서식 있죠? 요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표시 형식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시 형식에서 요 범주가 회계의 기호가 없는 거는 요 모양이에요. 여기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0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법례명을 바꿔야 돼요. 법례명이 요거죠. 요게 법례명. 근데 지금 법례명을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직원수 맞죠? 여기가 이제 달라요. 그래서 법례명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선택해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여기 위에는 뭐 눌러요? 요 편집. 눌러서 그대로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위 땡땡 원. 그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또 한 번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법례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인데 여기다 넣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삽입에 가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위치나 모양을 좀 보시고 얘를 요걸로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색깔은 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기 없음으로 바꿔. 요 첫 번째 거 있죠? 얘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을 바꿔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안 바꿔도 돼요. 정렬만 가운데 바꿔주시고 최다 매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완성이 됐고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트 영역을 도형의 윤곽선을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냥 이쪽이 좀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서식을 눌러서 검정. 그다음 보조축도 눌러서 검정.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가로축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글씨를 눌러서 요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차트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의 색깔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A형은 컬러로 하지만 B형과 C형은 흑백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제1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함수 한번 봐볼게요. 함수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서는 함수가 되게 쉽게 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그냥 랭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랭크라는 함수 하면 여러분들 뭐 알아야 돼요? 절대 참조, 내림이냐 오름이냐 알아야 되는데 최고 일매출의 내림 차순 요거 구하고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요런 예시 잘 봐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를 찾아주시면 된다? rank.eq 여기에 있으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RAN 까지만 치면 돼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면 목록에 나오죠? 이 부분 눌러주시고 요 넘버 어떤 거에 대한 순위 구하는 거예요? 최고 일매출이에요. 여기에요. 이 순위가 요 337만원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 최고 일매출 전체에서 몇 등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 그래 내림이면 생략하면 됩니다. 오름 차순이라고 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2를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림이니까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줘도 된다. 그리고 끝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요. 체육인들 해주시기 전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위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등수 나왔고 아래로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2번은 주어진 함수가 if하고 and가 나왔거든요.
if는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식이 맞으면 참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틀리면 거짓에 입력한 값이 나오게 하는 건데 AND가 나왔어요. 그래서 AND하고 OR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겠죠. 근데 AND가 나왔을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을 때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 월 매출이 600 이상 얘가 첫 번째 조건, 직원 수가 5 이상이 두 번째 조건. 그러면 A,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if 함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 여기 if로 들어가 주셔서 if에 들어가서 if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뭐다?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할 때는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셀 주소, 부등호,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AND 가로를 열고요. 가로를 열어주시고 뭐가? 최고 월 매출액이 6천만 원 이상이에요. 6천. 동그라미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런 조건 하나를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눌러야 돼요? 쉼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요 직원 수가 얼마 이상이면 5 이상이면 5 이상이면 뭐가 된다? A다. 탭을 누르면 이동이 돼요. B. 또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하면 요 true로 가고 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에는 A냐 B냐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A인지 B인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count if가 나왔어요. 우리 count 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cou를 쳐주시면 요 count if가 나와요. 그래서 요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렌즈라고 하는 건 조건 범위죠. 그래서 어디? 여기서 조건이 누구예요? 경기 지역이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지역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지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크리테리어에다가는 큰 따옴표 안에다 뭐라고 써주면 돼요? 경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지, 어레이, REF는 범위라는 뜻이고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 지역이 몇 개다? 3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고 4번은 라운드하고 뭐가 나왔어요? 디에버레이지가 나왔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에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는데 요 자릿수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영의 개수가 지금 6개죠. 이 자릿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에버레이지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반드시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필드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서 라운드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로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이 넘버 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름 상자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누구로 들어가야 돼요?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디에버레이지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필드명을 포함한 이게 필드명이죠.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최고 월 매출액이죠. 월 매출액이 몇 번에 있어요? 얘가 1, 2, 3, 4, 5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필드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이 조건은 누구? 지금 서울 지역이잖아요. 지역이 누구다? 서울이다. 그냥 서울만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평균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답이 이렇게 땡처리가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수가 안 되기 때문에 1은 안 올라가지. 0이니까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는데 요 결과를 어떻게 정렬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숫자면은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하고 천단위 교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문자이고 여기 위 뭐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특히 순위 구한 거는 그냥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여기 맥스가 나왔어요. 최대 최고 월 매출의 금액이 얼마냐. 그런데 뭐를 지정한 거 요 이름을 지정한 걸 이용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맥스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요 맥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를
최고 월 매출액이 있는 곳을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름 정의한 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마지막 여기 6번에 보면은 요 vlookup 함수가 나왔죠. 매번 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vlookup 함수인데 여기가 날짜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6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H14셀에서 선택한 가맹점에 대한 계점일이죠.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가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에 들어가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vlookup에 들어가면은 어디를 요 검색할 렌즈 룩업은 여기 H14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룩업 밸류는 H14셀이지만 범위 검색 렌즈 룩업이 되는 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이죠. 그래서 vlookup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벌써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요 표현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가맹점에 대한 어디다? 계점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 어레이는 클릭하고 가맹점에 대한 계점일이니까 여기에요. 그럼 계점일이 몇 번째 있어요? 얘가 열이 1, 2, 3이니까 얘는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예요. 콜 인덱스 넘버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예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날짜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또 문제 푸는 분들 보니까 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예시랑 나와 있는 결과랑 같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 부분을 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가맹점을 눌러줘도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맨 위에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테두리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이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범위를 안쪽을 해주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고 또 최종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 작업에 있는 이렇게 필터, 요거 필터, 그거 필터, 제3 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차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조금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좀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우리가 B형, C형 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형 모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셔서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